안녕하십니까. 노년기 구강 건강 및 연화 기능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노인 전문 간호사 이기란입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 주제는 첫 번째 노년기 구강 특성, 두 번째 구강 건강을 위한 관리, 세 번째 구강 건강 및 연화 기능 향상을 위한 체조, 네 번째 틀니 관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년기 구강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년기 구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노년기에 자주 발생되는 구강 문제로는 심한 입냄새, 우리 구취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심한 입냄새는 노인 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병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치주병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빠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잇몸 퇴축이 있는데요. 이 잇몸 퇴축은 잇몸이 늘어져서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잇몸의 변형은 의치가 잘 맞지 않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그, 치태라고 하는 것은 치석의 전 단계인데요. 우리 세균 덩어리들이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라그 치태는 치아 오식증, 충치나 치주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프라그 치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치석으로 진행되어 이 치석은 더 단단하게 치아 사이에 붙어서 다양한 구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강 건조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구강 건조로 밥맛이 없다, 밥을 삼키기 어렵다, 이제 말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강 건조가 나타나면 입안이 마르면서 오염물이 쉽게 부착이 되고요. 또 구강 내에 상처도 잘 발생되고, 이러한 상처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구강 건조가 지속되다 보면은 설태라고 해서 혀 표면에 오염물이 잘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물이 부착되게 되면은 또 이것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강 건강을 위한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강 건강을 위한 관리는 구강을 정상으로 발달시키고, 또 이상이나 질환의 예방으로 온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 치주 질환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구강 청소, 구강 위생 관리 등이 있고요. 먼저 이런 구강 건강을 위한 관리로는 입술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질 매일 하고 계실 텐데요. 입술질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에게 적합한 칫솔은요, 반듯한 칫솔모가 앞니 2-3개 정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칫솔모가 촘촘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세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손잡이는 핸들이 직선인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기에는 손목에 힘이 약하거나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고 잡기 쉬운 그런 칫솔 손잡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입술질은 매 식사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잠자기 전에 하는 입술질은 아주 꼼꼼하게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끈적끈적한 프라그,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치태는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칫솔 끝부분을 이용해서 잘 닦아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입술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또 칫솔질 할 때에는 혀와 잇몸을 함께 닦아주시는데, 우리 칫솔을 이용해도 되지만 혀를 닦을 때에는 전용 용품인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입술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칫솔 잡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우리 네 손가락으로 칫솔을 감싸지고,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치약을 짤 때에는 칫솔 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짜주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치약의 양은 굉장히 소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두콩만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를 잡고 우리 이제 입술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입술질을 할 때에는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분, 그 경계선 위에서 아래로 튕기듯이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칫솔의 각도는 45도 정도가 좋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 안쪽 상관은 없지만 먼저 이제 바깥쪽을 닦는다라고 하는 경우 바깥쪽부터 닦아주시면 되고요. 한 면당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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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꼼꼼히 닦아주시고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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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을 닦았으니까 이제 안쪽도 닦아주셔야겠죠. 안쪽을 닦을 때에는 안쪽에 붙은 치석 같은 경우 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주셔야 되고, 이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칫솔의 끝부분,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닦아주시고요.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닦기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칫솔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치석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바깥면을 닦았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치아에 씹는 면, 이 부위를 닦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치아에 씹는 면은 앞뒤로 짧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치아의 끝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닦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칫솔의 끝부분 이용해서 튕기듯이 닦아주시면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잇몸과 혓바닥까지 꼼꼼히 닦아주시면 되고, 혓바닥을 칫솔로 닦는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칫솔에 치약이 묻어 있으면은 치약이 혀에 착색되실 수 있고 잘 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이 묻은 부분은 물로 헹구어 내시고 입도 한번 헹구어 내신 후에 혓바닥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혓바닥 닦을 때에는요, 우리 혀를 3등분 하셔서 가운데 5번, 그리고 이제 뭐 왼쪽 5번, 오른쪽 5번,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혓바닥 닦을 때에는 목구멍에서 혀 앞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칫솔을 문지르실 때에는 짧고 가볍게, 너무 세지 않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네 손가락으로 칫솔을 감싸지고,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분, 그 경계선 위에서 아래로 튕기듯이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칫솔의 각도는 45도 정도가 좋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면당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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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꼼꼼히 닦아주시고,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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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치아에 씹는 면은 앞뒤로 짧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치아의 끝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닦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칫솔의 끝부분 이용해서 튕기듯이 닦아주시면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잇몸과 혓바닥까지 꼼꼼히 닦아주시면 되고, 다음은 구강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강 함수는 입을 헹구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구강 함수의 목적은 구강과 입술 점막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습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구취의 제거, 그리고 구강 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강 건조감을 완화시키고 입안의 충혈,
부종, 통증을 완화하고 구강 내 감염을 예방하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강 함수 용액으로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생리식염수는 점막에 자극이 없고 수분 효과가 우수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유가 조직의 생성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함수 방법을 보면 하루에 5번에서 6번 또는 구강 건조감이 느껴질 때마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cc 정도 머금고 20초에서 10분 정도 우글우글 우리 가글링 하신 후에 뱉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함수를 하는 시점을 보시면은요, 매 입술질 후, 그래서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한번, 그리고 점심 식후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하시면은 좋습니다. 다음은 3번째 구강 보조용품 사용입니다. 우리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표면의 40%가 칫솔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강 보조용품인 치간 칫솔, 치실 이러한 것들의 사용은 치석이나 프라그를 제거하는 데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칫솔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아 수명이 2.6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하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2.5년 정도가 연장이 된다고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2년 정도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간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치간 칫솔은 이렇게 생긴 것을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사이사이에 이 치간 칫솔을 넣어서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닦아내면은 치석과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I형, 어금니는 L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 치간 칫솔을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L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자 형태의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에 넣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치간 칫솔은 한 곳을 사용한 후에 물로 닦아주시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다른 곳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치아 사이를 닦는 경우에는 그 이물질이 옮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치간 칫솔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체 시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솔이 구부러진 경우에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요.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앞쪽에서 반 정도 닦고 뒤쪽에서 반 정도 넣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피가 나는 것은, 소량 피가 나는 것은 괜찮으시고 이 출혈이 지속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멈추고 전문진과 좀 상의를 한 후에 다시 사용을 하시거나 제품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 구강 건강 및 연화 기능 향상을 위한 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체조라고 하는데요. 입체조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2가지 동작 정도만 보겠습니다. 먼저 입체조의 목적은 침분비 증가를 통해 구강 건조를 향상시키고 씹는 힘, 삼키는 힘, 말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2가지 동작은 구각과 볼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발성 운동인데요. 먼저 구각과 볼 스트레칭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이 과정을 5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발성 운동 같은 경우에도 1번에서 5번까지의 과정을 5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가 1회고 요것을 총 5회 시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이제 크게 얘기해서 동작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틀니 관리입니다. 우리 틀니는 세균의 온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꼼꼼한 관리와 3일에 한 번 잘 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매 식사 후에 닦아주시면 되고요. 외출 중이다, 내가 외식을 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다면 잠자기 전에는 한번 반드시 꼼꼼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니를 닦다가 많이 깨뜨리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틀니를 닦을 때에는 깨지지 않도록 우리 틀니 닦는 아래에 수건을 바닥에 깔아주거나 물을 받아두고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틀니를 닦을 때에는 의치용 세정제로 닦거나 의치용 칫솔로 문지르며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면 되고, 이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방용 세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후마다 의치 전용 칫솔로 닦고 2, 3일에 한번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자기 전에는 틀니를 빼서 물에 담가 보관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물은 매일 바꾸어 주셔야 하고 찬물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틀니를 관리하는 데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표백제에 담그지 않고 건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틀니의 손상, 변형, 변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니를 빼낸 후 입안 관리가 중요한데요. 남은 치아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는 틀니를 제거한 후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닦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틀니가 집에 접해 있는 잇몸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을 잘 때에는 틀니를 제거하여 잇몸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를 한 곳에는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지 않고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만큼은 잇몸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부분 틀니는 잠을 자는 동안 실수로 빠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흡인되거나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틀니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틀니 세정 컵에 미온수 약 150ml를 붓고 틀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세정제가 잘 녹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150ml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종이컵이 약 150ml가 되니까 종이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미온수를 따르고 틀니를 세정할 컵에 옮겨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 세정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제를 넣고 5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정액에서 틀니를 꺼내서 이 꺼낸 틀니를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 틀니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통해 노년기 구강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